안녕하세요. 배호광 김수영입니다. 그동안 서양 화가 김수영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이렇게 오프닝을 했었는데, 오늘은 오프닝 멘트를 배호광이라고 과감하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호광과 나와 배호님의 인연 사반세기 들어보셨죠? 어떤가요? 오늘이 그 6번째입니다. 넘버 6인지 뭐 레슨 6인지 어쨌든 뭐 서양화 김수영이 배호님의 매료가 되어서 사반세기 동안 배호님과 함께 했던 갖가지 인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존경하는 사람이 많죠. 가령 뭐 베토벤, 아니면 노벨, 아니면은 문학가 해밍웨이. 저는 제 서양 화가니까요, 빈센트 반 고흐나 고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고흐의 그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박력 있으면서도 환하고, 어떤 때는 그냥 미치대로 그냥 그 그림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그림을 한 작품도 팔지 못하는 그런, 딱 하나 팔았답니다. 참, 그 동생 그 미술상을 하는데 점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그 그림 딱 하나 팔았대요. 저와 비슷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그림 많이 그려놨는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안 팔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배우님과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위인전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디 카네기라고 아십니까? 인간 처세술, 뭐 백화점 왕 카네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존경했던 사람 김찬삼, 경희대 교수였으면서 세계 82개국을 여행한 여행 기록기 5권이나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읽었어요. 사가지고. 김찬삼 세계 여행기 이래가지고 난 또 그래서 세계 여행 가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슈바이처, 그 다음에 퀴리 부인, 뭐 아까 얘기한 베토벤, 그 다음에 고갱이나 빈센트 반 고흐의 전기는 뭐 다 외웠었고요. 뭐 삼국지나 뭐 그런 수호지 같은 거는 뭐 기본이고, 사실 좀 공부 잘하게 생겼죠. 제 공부 좀 했습니다. 뭐 전교 몇 등, IQ 140이에요. 3년 장학생 못했어도 1년 장학생 했습니다. 마음이 똥통학교. 자, 어쨌든 배우님과의 만나서 반평생 내지는 사반세기 동안 있었던 그 이런저런 이야기, 사실은 내 인생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도 한 사람이고 가장 슬프게 한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배우님이. 여러분, 한 가수를 이토록 깊이 사랑하고, 이토록 깊이 흠모하고, 이토록 깊이 좀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겸손 모드로 나갈게요. 배우님의 노래는 참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배우 팬들이 참 많아요. 아직도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금영이나 아싸 뭐 이런 그 노래방 기계에서 제가 일일이 다 세려봤어요. 메들리까지, 배운 메들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른 메들리에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평균 50곡 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가 뭐, 오리지널 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번안곡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요도 있었고,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우리 한국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곡이 노래방 기계에 거의 50여 곡이 들려 있다는 거는, 돌아가신 지가 49년, 5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배호님을 존경하는 배호협회 회장을 지금 2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배우님에 대한 그 기념비 되는 일 중에서 제가 배우 모창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요. 해마다 봄, 가을로 했었습니다. 우리 뭐 배우님을 기리는 단체니까 배우님에 대한 노래도 홍보도 하고 또 그거를 보급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전국 배우 모창 대회를 제가 최초로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벤트나 퍼포먼스에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술가적 신미한 예술가적 그 생각으로 마인드로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많이 했는데 배우 모창 대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전국 배우협회의 다음 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3,500명 가까이 회원인데 그분들이 다 배우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지를 해가지고 배우 모창 대회를 이제 하면은 거의 뭐 한 20, 30명, 3, 40명 한 번 할 때 와요. 그럼 한 10명 가까이 입상을 시켜드리거든요. 올해도 9월 달에 전국 배우 모창 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배우 노래 좀 하시는 분들 다 모여주셔가지고 배우님의 그 참 영혼의 목소리를 재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배우의 사랑에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 제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 집 사람은 배우 얘기만 하면 아주 싫어해요. 왜? 화가가 그림 그리고 뭐 저기 뭐요 예술에 심취해야지 왜 또 배우에 관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 하나도 없이 사실 20몇 년 동안 배우님을 사랑했지만 월급 하나도 못 받았어요. 누가 줘야지.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아직도 집이 없어요. 참 못난이죠. 이 나이 되도록 참 재산 운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32평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날라갔어요. 이재 능력에는 아주 제로입니다. 그러나 배우님에 대한 사랑은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배우님에 대한 마력에 빨려서 또 배우님에 대한 존경에 빠져서 어쩌면은 글쎄 여러분 빠비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스티브 맥퀸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 그 영화에 보면은 프랑스에서 아주 강력범들을 아프리카 오지 섬으로다가 보내는 그런 그 참 험난한 죄인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연기하는 게 그겁니다. 빠삐용이 뭔가 하면 나비예요. 아프리카에서 사는 아주 화려한 나비인데 그 섬에 스티브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갇힙니다. 그냥 뭐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꿈에 스티브 맥킨 꿈에 어떤 장면이 나는가 하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주 그 몽환적인 분위기의 이 화면에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고서 사막 있는 데서 이렇게 그 하늘을 향해서 그 스티브 맥퀸이 외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하늘에서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인이라. 스티브 맥퀸이 감옥에서 독방에서 쥐를 잡아먹고 바퀴벌레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꿈을 꾸는 어느 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하고 똑같죠. 무능한 남자, 이제 능력이 제로인 남자, 인생을 낭비한 남자, 배우님만 사랑하는 남자, 배우님을 위해 20여 년 동안 몸 바쳐 마음 바쳐 사랑 바쳐 애쓴 배우광, 참 보잘것없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배우님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는 것만은 내가 자부합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 소풍 왔다가 잘 간다고 얘기를 했죠.
글쎄 소풍 이렇게 보잘것없는 소풍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스티브 맥퀸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그 외로운 섬에 독방에 갇혀서 몽환적인 분위기로 하늘에서 인생을 낭비했다는 의미가 떨어졌을 때의 그 스티브 맥퀸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저도 어느 날 꿈에 배우님이 나타나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배우님이 저 멀리서 서서히 달려오고 내가 또 서서히 달려가면서 배우강님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글쎄 이거는 전 나름대로의 너무 배우님에 대한 진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꿈이 나타났을는지도 몰라요. 왜? 배우님의 영혼을 결혼식을 올려드렸고 휘갑을 올려드렸고 배우님에 대한 만남의 광장 조각을 만들었고요. 또 배우 모창대회를 했고요. 배우님의 그 트로트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를 17번이나 개최한 사람 아닙니까? 17년 이상. 글쎄 배우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더없이 고맙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도 출연하고 또 KBS 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KBS 가요 무대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가요 무대. 여러분, 지금 현재 KBS TV에서 트로트를 방송하는 것은 가요 무대하고 전국 노래자랑 단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지만 참 알찬 방송이긴 한데 그 가요 무대에 제가 2011년 11월 방송하는 배우 40주기 추모 가요 무대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노래 불렀느냐고요? 아닙니다. 배우 팬으로서 배우 광으로서 전국 배우협회 카페 찍으면서 이래가지고 방송국 측에서 어디 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김동건 아나운서랑 배우 팬들의 활동 내지는 제가 이제 배우를 좋아하게 된 원인 같은 거를 인터뷰를 했는데 무려 거의 10분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인터뷰를 잘 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노래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히 김동건 씨랑 거의 10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그 녹화 장면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듣고 사진을 제가 지금 좀 이따 올리겠지만 김동건 아나운서랑 대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배우님에 대한 우리 배우 팬들의 열화와 같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배우 40주기 추모 그 가요 무대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소리가 좀 들리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번 회수에는 유난히 조금 약간 새드한 분위기로 가네요. 영국의 극작가 한 분이 자기 묘비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버나드 쇼라는 그 극작가인데요. 유명한 작가예요. 그런데 그런 작가들도 죽어서 묘비명에 나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았어. 나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어. 라는 묘비명을 세우는데 아까 천상병이가 아름다운 인생 소풍을 갔는데 김수영 배호광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네가 남긴 것이 뭔가? 물론 서양 화가니까 많은 미술 작품을 남기긴 했지만 그렇게 역사에 남을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화가는 못 됐습니다. 항상 최선을 하고 다해서 역작을 미술 작품을 남겼지만 너는 뭐 했느냐 하느님께서 묻거나 내 인생의 종말에 뭐를 가져왔느냐 물으면 나는 배우님에 대한 사랑과
배우님에 대한 존경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죽으면서요, 베르디의 가극 아이다에 나오는 노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 개선행진곡. 개선행진곡은 뭔가 하면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에가 만든 작곡입니다. 아이다. 거기 장군이 뭔가 하면 라다메스가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집트 장군이 이디오피아를 정복을 하고 이디오피아의 그 정복한 포로들을 잡고 이디오피아 궁전으로 들어오면서 그 유명한 개선행진곡이 나옵니다. 빰빰 빠바바밤 빰 빠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트럼펫으로다가 아주 웅장하게 화음이 나오는 그 개선행진곡. 어느 철학자는 죽으면서 그거를 틀어달라고 그랬대요. 저는요, 돌아가는 삼각지 틀어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죽을 때. 왜? 내 인생 배우님을 위해서 사랑했고 존경했고, 내 인생 돌아가는 삼각지 부근에서 40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내가 합성을 좋아한다 그러긴 했지만 내 인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음악이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여러분, 6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시 7편 기다려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쪽인가요?